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2016년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개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차량에 충돌된 보행자의 운동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차량에 충격된 보행자는 차량의 충돌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튕겨져 날아가 노면에 낙하한 후 활주하다가 정지하였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한다며요. 보행자는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활주해서 정지하였죠. 그리고 날아간 거리가 D1, 그리고 활주한 거리가 D2였습니다.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충돌 차량 진행 방향으로 튕겨져 날아간 거리가 D1이었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노면에 낙하되어 활주한 거리는요, 22.4m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날아가기 시작할 때 지면에서의 높이는요, 1.5m였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활주 구간 D2에서의 인체와 노면 사이의 마찰계수는요, 0.5가 주어졌고요. 충돌 후 보행자 운동 구간에서 공기 저항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마다 소수점 지체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질문이 4개가 있고요. 문제 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다음은 보행자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문제이네요. 차량에 충돌된 보행자는 충돌 지점으로부터 노면에 낙하할 때까지 포물선 운동을 하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한 다음에 보행자가 낙하할 때까지 포물선 운동을 할 때에는요, 단순 추락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수평 방향은요, 등속 운동을 하고요.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죠. 이 부분이겠죠.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요, 등속 운동하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수직 방향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질문 2번입니다. 차량이 A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요, 처음에는 포물선 운동을 하죠. 이 포물선 운동할 때는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입니다. 즉 충돌 지점하고요, 이 낙하 지점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요, 차량에 충돌된 보행자는요, 차량의 충돌 속도로요, 수평 방향으로 튕겨져 날아가 노면에 낙하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충돌 시 속도, 즉 A 지점의 속도는요, 노면 낙하 속도, 즉 B 지점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B 지점의 속도를 산출하면은요, A 지점의 속도하고 같죠. 그리고 A 지점의 속도는요,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돌할 때의 속도가 같죠. 즉 B 지점의 속도를 구하면은요,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정보로서는요, 속도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주한 정보 가지고 이 B 지점의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활주 거리 D2는요, 22.4m였었고요. 인체와 노면의 마찰 계수는요, 0.5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다고 하였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은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할 때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포물선 운동 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하고요. 보행자 충돌 시 속도는요, 보행자 활주 시작점인 B 지점의 속도하고 같다고요.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루트 2 뮤 G D가 됩니다. 뮤가 0.5였었고요. G는 9.8, D는 22.4m였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5 곱하기 9.8 곱하기 22.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82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차량이 A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할 때 속도는 14.82m/s이라고요. 질문 3번입니다. 질문 1에 1과 2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AB 구간에서 튕겨 날아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유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은 등속 운동이었었고요. 2는 자유낙하 운동이었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지점이 있었고요. 그 노면 낙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이동한 시간하고요, 수직으로 떨어진 시간은 같겠죠. 그래서 T1하고 T2가 같다는 개념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은요, 등속 운동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으로 시간을 산출하는 식을 알고 계시죠? T는 V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은요, 자유낙하 운동이었었죠? 그러면 이 높이 H는요, 2분의 1 GT의 자승이었습니다. 이 식은요, 이 공식에서 변형된 거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이 0을 적용시키면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t는 2분의 1 at의 자승만 남습니다.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할 때요, 거리는 h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gt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고요. 비교해야 될 것이요, 수평 방향의 시간하고요, 수직 방향의 시간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T2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T2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이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T의 자승이니까요, 이 제곱근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T2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이 관계에서요, T1하고 T2는 시간이 같죠. 즉 V분의 D는 루트 G분의 2h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튕겨 날아간 거리죠. 이 D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D는 V분의 루트 G분의 2h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4입니다. 질문 3에서 유도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보행자가 튕겨 날아간 거리를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충돌시 속도, 즉 V가 14.8이었었죠. 즉 이 B지점의 속도였었죠. 그리고 높이는 1.5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럼 보행자가 튕겨 날아간 거리 D1을 구할 수가 있겠죠. D는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였습니다. V가 14.8이었었고요. G는 9.8, h는 1.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82 곱하기 루트 9.8분의 2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8.2m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줄 수가 있겠죠? 보행자가 튕겨 날아간 거리는요, 8.2m라고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